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탑레벨 팀 트렌드에 속해 있는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이미송입니다. 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컨텍 스토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저는 참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어때 보이세요? 어떤 분들이 제가 요즘에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성격이 참 이 일하기에 딱이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내향적이라고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네, 갑자기 꽃게가 나와서 놀라셨죠? 저는 전공이 산림자원학과예요. 아름다운 소나무잖아요. 그래서 산림자원학과를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뭐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다가 회사도 좀 들어가서 일을 했다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길게 한 건 별로 없었고 제일 길게 했던 게 바로 이 수산업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수산업을 했겠습니까? 네. 저희 가족은 다 수산업을 같이 유통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이제 가족 일을 같이 하는 게 어떤 소득이나 이득이 저 훨씬 좋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나 종합병원이야. 저도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서울 아산병원 사진 제가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한 20대 초반에 간 수술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크게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왜 이 병원을 이렇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냐면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도 유전적으로 간이 좋지 않다라는 거.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천식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참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염자 붙는 질환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뭐 큰 질병은 아니고 뭐 비염이라든지 뭐 편도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학교 다닐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부족해서 예, 성적이 안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네. 좀 핑계 좀 대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몸이 종합병원이 사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조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네, 충격받으실 거죠. 네. 제가 좀 아이 이제 돌 되기 전에요. 문화센터 같이 간 사진은 진짜 이렇게 힘이 없었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 너무너무 여기저기 많이 아픈데 병원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병을 찾지 못했어요. 차라리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누가 보면 꾀병인 것처럼 한 달에 3주는 정말 위장약을 달지 않고는 소화를 해내지 못했고요. 편도가 궤양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상태여서 사실은 마음의 병이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나니 사실 몸은 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병드니까 몸도 더 아팠겠죠. 이런 제게 유산화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유산화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스폰서님을 통해서 다가왔겠죠. 네. 저는 사실 제 스폰서님은 네. 김보미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서영원부터 할게요. 서영원 앤 김보미 스폰서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서영원 스폰서님 지인입니다. 예. 저는 교회 누나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서영원 스폰서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교회를 그냥 같이 다니는 누나. 예.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네, 저희 예전 사진입니다. 저 용원 스폰서님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 휴가 나왔는데 이제 교회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 내 여자친구야. 교회 잘 다니게 나 없을 때 잘 좀 챙겨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면 또 내가 잘 챙겨야지 하고 막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래 넌 누구니 하면서 엄청 챙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둘이 더 친해졌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한 6, 7개월 후 사진이 이 사진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언니 동네 말차 빙수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저 말차 빙수 먹여주겠다고 이제 불러낸 거예요. 그 사진이에요. 근데 저 때 참 고마웠어요, 제가. 왜냐면 되게 마음도 힘들고 이럴 때 집에 누가 찾아와 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한결같이 관심을 보여주고 찾아오고, 네, 원래 이렇게 좀 성향이 좀 따뜻한 성향이 있어요. 자기 지인들한테 참 이렇게 잘하는 성향인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어느 날, 언니, 내 소문 들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똥 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변을 보다 보니까 똥독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더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게 마법의 똥가루래. 그래서 이거 먹어보라고. 예. 해서 제가 하이버즈 하나를 구매를 합니다. 예, 어땠을까요?
베스트셀러 제품이잖아요, 유산화에. 네, 효과를 봤을까요? 네, 효과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물을 진짜 안 마셔요. 물을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마셨을까요? 저는 국을 참 좋아해요. 국물. 네, 그리고 커피. 또 뭐 음료수 이런 것들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버지 플러스를 먹었을 때 너무 극심한 변비였기 때문에 몸에서 막 이제 변이 불어나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품이 조금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면 영양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몸은 포기한 상태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니 우리 아들은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영양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영양 강의 또 뇌센터에서 강의하신 분이 어머 그러신 분이 오신다고 그럼 내가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때 바로 이 책을 접하게 됩니다. 이 책을 접하면서 유산화 브랜드 내가 알고 있던 유산화가 아니고 유산화구나. 그 마법의 똥가루가 바로 이 브랜드구나.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내가 헬스팩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헬스팩을 하나 구매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서용원 스폰서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절대 안 될 것까지 있나? 왜 못 구매하게 하나?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시기로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리셋을 하면 좋겠다. 한번 이제 어 그냥 단일 제품이 아니라 이제 몸을 한번 좋게 하는 과정이니 그걸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사실 그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돌잔치를 좀 앞두고 있으니 살도 좀 빠질까? 붓기도 좀 빠질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셋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리셋을 했더니 너무 이제 처음부터 리셋에 딱 제품이 들어갔으니까 쉽진 않았는데 제가 딱 느꼈던 건 그거예요. 나도 매일 변을 볼 수 있구나. 나란 몸도 그걸 해낼 수 있는 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계속 좀 더 먹어봐야겠다. 여드름성 피부가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보시고 도대체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때 이제 제가 꾸준히 먹으면서 어땠을까요? 이제 제품력을 봤으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겠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제품을 먼저 드신 분들 중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네, 물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뭐가 막 하고 싶어요. 건강해지면 그 아세요? 뭐 막 해보고 싶고 막 의욕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예전에 했던 유통 사업에서 더 많이 벌렸어요. 벌렸는데 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다시 아이만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제 눈앞에는 바로 이게 보였습니다. CU, 여러분. CU에서 알바를 좀 해보자. 시간 잠깐만 해보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하기도 어렵고,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제가 또 아프거나 하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시간을 지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에 의해서, 또는 이 편의점이 없어지면 저는 일자리를 잃을 텐데, 단순히 1, 2년 하다 못할 일이라면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해볼까? 하다가 바로 이 브랜드가 있는 그룹의 사업 설명회를 들으러 갑니다. 왜냐면 쉬는 동안에 빵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저는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이 브랜드들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좀 대출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무리해서까지 나는 이렇게 할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신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뭐 한 달에 한 번 박스 오는 거 있잖아. 저거 너 먹는 거. 그거 돈도 번다 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살짝 느낌이, 아, 그치, 저게 돈도 번다고 했는데 내가 내 성향이 아니라고 저걸 밀어내고 소비자로 이렇게 오래 있지. 그리고 저게 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살짝 생겼을 때, 저희 신랑이 큰 돈 안 벌어와도 되니까 저거 먹을 만치만 벌으면 어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는 일이지? 라고 했을 때 회사는 도대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따라서 저는 이제 지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회사를 확인해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로컬에 가다 보니까
내 성향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 성향을 조금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에 저 앞에 나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체험 사례도 발표해 보고 이렇게 조금 지사를 다니면서 또 이제 석세스 스코어를 하면서 좀 나를 좀 극복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 댁에서 인천에서 RTS라는 걸 했어요. 저 때 이제 박청자 스폰서님 오셔 가지고 정말 그 백오키 신발장에 신발 위에 신발이 올라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랑 뭘 했냐면 처음으로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다이어리에 이렇게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저를 넣었어요. 시간 속에 나를 넣으라고 우리 박청자 선생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저를 넣었는데 저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내향적인 성격에 지인이 없었어요. 전 혼자도 잘 놀거든요. 그래서 딱 친한 사람 몇몇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한 사람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잖아요. 어떡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했는데 그 시간 안에 12시면 12시에 풍림 슈퍼 어디 어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가서 입대기를 하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정말 눈 딱 감고 그냥 커피숍의 옆 테이블에 있는 분들한테라도 좀 얘기해볼까? 막 얘기도 막 해보고 명함도 덜덜 떨면서 줘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RTS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폰서님 미팅을 정기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저한테는 사실 제품을 전달하나 사업을 또 설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왜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늘려오는 게 목표였어요. 한 주간에 스폰서님이 주시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명단 5명 늘려오기, 3명 늘려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 달성 그리고 나서 또 제품을 콜드 컨택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기 이런 것들을 목표로 달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소개를 낳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제 다른 엄마들이라든지 놀이터에 항상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제품을 전달하고 소개 나오다 보니 어느 주는 한 수요일쯤 됐는데 제가 뭐 조금만 더 하면은 디렉터인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저 디렉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승급을 해요. 저 때 디렉터 때 저는 그 어떤 승급보다 기뻤습니다. 만년 빌더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디렉터가 되니까 저는 키리더가 됐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디렉터부터 제 키리더를 해주셨는데 키리더를 하고부터 그 회의를 하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품만 전달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니구나. 그러려면 내가 좀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하루에 미팅 한 건 하기도 바빴어요. 왜냐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야 되니까. 그래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장롱 면허를 꺼냈어요. 네. 어,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사업자들이 생기고 소비자들이 생기고 거기에 뎁스들이 생기면서 제가 실버를 갑니다. 실버를 갔을 때 저는 다 이루었다. 제 목표는 실버까지였어요. 더 이상 난 여기서 내가 원래 벌려고 생각했던 금액들, 내가 생각했던 수익도 이미 다 이루었고요. 저는 사실 디렉터만 가도 좋았기 때문에 실버 갔을 때 너무너무 그냥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저에게 승급 원동력이 생기는 건 바로 네, 유산화 패밀리 인센티브였어요. 거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제도를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고 미국 컨벤션 네, 미국 컨벤션 가서 큰 것들을 보고 나고 미국 회사 보고 나니까 이거 소비자 마인드에 할 일이 아니구나. 나 이거 진짜 사업으로 해야겠다. 내 평생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너무 성공하고 싶다. 이제 골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골드를 가기 준비를 하는데 그 골드 준비 중에도 더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why? 그거는 바로 형제 라인 리더님들의 승급이었어요. 네. 형제 라인 리더님들이 승급을 하니까 골드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분이 하면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자신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그렇게 형제 라인에 골드 간 분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엄마도 골드 가는 거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왜 골드 안 가냐? 골드 가면 바빠. 그랬더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내일부터 바쁘대요. 골드 간대요. 미리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가야겠죠. 네. 그리고 저희 사실은 파트너들이 점점 생기면서 내가 그 스타트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원래 스폰서가 비전이 돼야 되는데 그 비전을 내가 이 성향으로 내가 골드 간다라고 하면 진짜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골드 진행을 어떻게 했냐면 시스템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골드 진행하면서
물론 계획하에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몇 번은 그 시도했다가 잘 안 돼서, 그러면 한 달 넘게 좀 계획을 해서 이 시기에 딱 가보자라고 했을 때, 명확한 시간을 두고 시스템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골드 4주 차에도 시스템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스템에 가지 않고 미팅 가면요. 그 미팅 잘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감정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오늘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내일 에너지가 확 솟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솟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저의 어떻게 보면 성공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연결된 소비자, 전 명단이 없기 때문에 연결된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방의 후원도 계속하고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명단 가리지 않기, 몇 없는 명단은 가렸었어요. 그런데 이 명단 가리지 않아야겠다. 명단 가리지 말자. 진짜 안 가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요. 정말 급한 상황이 오면 이게 명단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들. 자, 그리고 녹음 파일을 그때는 들었었어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막 잘 되지 않았어요. 몇 년, 한 7년, 5년 전에도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에도 그렇고, 제가 2020년에 202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때 전에는 녹음 파일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따라하려고. 저는 연습하는 것보다 녹음 파일을 들어야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키리더로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네. 그랬더니 저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요. 제가 MBTI가 INFP예요. 아무리 자꾸 몇 번을 검사해도 이 INFP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16개의 MBTI 중에 멘탈 하위, 최하위, 멘탈 애기, 그게 INFP래요. 그래서 이런 멘탈이 없는, 네, 제가 이런 성향들, 나의 내성적인 성향들, 부끄러워하는 성향들, 자신감 없는 성향들, 이래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도 그림 그리는 게 좋아도 돈을 벌려면 그림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성향만 가지고는 우리가 삶을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어려운 부분을 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성향은 배제하고 가자. 그래서 일을 해서 제 성향은 배제해버렸습니다. 일을 할 때만큼은 나는 다른 사람. 그리고 회복 탄력성. 내 회복 탄력성은 제가 상처받거나 밖에서 미팅하면서 좀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회복해서 다음날에 제 기분이나 제 마인드에 그게 영향이 없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나갔어요. 연습 어디서요? 시스템에서. 그리고 리더십 강의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바꿨습니다.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저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워요. 근데 이 강의에 대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의가 있으면 사실 다른 일에도 손도 잘 안 잡히고, 너무 떨리고, 그때 빨리 강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강의를 하고 났을 때는요, 오히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못하든 잘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전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잘하면서, 그리고 이 잘하는 모습들, 내가 고쳐가면서 잘하는 모습들을 보고 내 스스로가 좀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좀 오면은 강의가 너무 막 밀어내지 말고 강의를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강사 트레이닝도 정말 어렵지만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있기. 네. 저는 사실, 이 일에 탁월하게 다른 분들처럼 미팅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바로바로 결과를 내는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미팅의 횟수가 자꾸 늘면서 결과가 조금 더 빨리빨리 당겨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연습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 이 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해보니 현장에 있으면서 배웠구나. 현장감만큼 아주 제일 큰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께 유산화를 전달해보고 그날 내가 이 부분을 전달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서 또 공부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 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골드 대구, 골드 송년회 때 골드 장기자랑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한 건데요. 네. 줌이라서 이게 소리는 안 들리지만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저렇게 하고 춤도 췄어요. 네. 그런데 진짜
진짜 동공 지진이 오고 저 무대에 딱 섰을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극복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저런 것들도 저는 '못해요'가 아니고 '해 볼게요.'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요한 목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고 한 거는 '목표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줄 게 바로 그룹이고요. 시스템이고 또 여러분들의 스폰서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